대표 유형 3번 헌법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헌법 변천은 뭐죠? 자, 헌법을 아까 만드는 게 제정이죠. 만든 헌법을 고치는 게 개정이죠. 근데 안 고쳤는데 의미가 변하는 걸 변천이라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헌법 조문은 그대로 써 있어요. 조문은 그대로.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그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평화헌법 조항, 처음에 전후에 이 평화헌법 조항은 뭐였죠? 일본은 아예 군대를 이제 갖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아예 군대라는 것 자체를 안 갖겠다. 이게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군대, 자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 그 군대는 가질 수 있어 라고 바꿨어요. 네, 우리가 침략 전쟁을 안 한다는 거지. 옛날처럼 우리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자위대는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바꾼 게 그 의미의 내용이 변한 거예요. 모든 일본 국민이 평화헌법 9조에 자기네들 군대 자위대가 그 평화헌법 9조에 반한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평화헌법 9조 만들었을 때, 일왕이 그거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모든 그 일본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우린 이제 앞으로 군대도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의미 내용이 변한 거죠. 그 또 예시로 드는 게 미국에서의 위헌법률 심사 제도.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이 긴데,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쓸게요. 원래 의회가 법률을 딱 제정을 하면 그 법률은 원래 그냥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죽었잖아요. 사약을 먹었나. 네, 아무튼 죽었잖아요. 감옥에 갇혔나 그래서 법률은 원래 다 따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입헌주의 국가들이 도입이 되면서, 야, 우리가 헌법을 어길 수는 없지. 헌법은 우리의 최고법이고, 헌법은 헌법은 우리의 진짜 최소한의 약속만 담은 거니까 헌법에 어길 수 없지. 근데 입법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2분의 1, 과반수인데, 네, 아무튼 2분의 1 이상을 얻고 있다는, 초과하여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국민 2분의 1을 막 탄압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이런 거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률을 이 입법자가 제정을 한 것도 헌법에 반하면은 이거 법률 무효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위헌심사예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요. 헌법재판소, 미국은 대법원, 연방대법원이 하지만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우리 헌법재판소, 그러고 보니까 둘 다 9명이네. 헌법재판관 9명, 미국의 연방대법관 9명이에요. 이 9명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죠. 미국의 의원들이, 연방의회 의원들이 만든 그 법률을 9명밖에 안 되는 임명직, 그죠? 우리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3인 그냥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9명이 뭔데,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서 자유선거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그 중에서도 다수가 선택해서 만든 법률을 무효라 그러냐고요. 엄청난 권한이죠. 법률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이 위헌심사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메디슨 국무부 장관하고 마버리 케이스에서, 그 사건에서 마버리 vs 메디슨에서, 야, 이거 법률이라도 아니면은 대통령의 어떤 행위라도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건 무효야, 이거를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미국 헌법 어디에 봐도 그런 권한이 안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꾼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네.
그만 지우자. 그래서 그런 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전부 헌법 변천에 의한 거다. 조문은 그대로 있어요. 조문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점이 모든 국민의 컨센서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X로 해석을 하자 이제부터. 조문은 똑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랑은 다르죠. 개정은 조문이 바뀐 게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헌법 변천이 끝나는 곳에서 헌법 개정이 시작된다. 네. 도저히 해석을 바꿔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너무 명백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관습헌법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그 관습헌법이 조문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헌법 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첫날 해석을 해봤자 다시 그거를 뭐 다른 쪽으로 수도를 바꿀 생각이 돼요? 네. 조문이 명백하게 써 있으면 그건 변천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서울을 세종시로 슬금슬금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막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럴 때 헌법 변천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서울로 수도가 바뀌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게 관습 헌법 사항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뭐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 이런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게 반대로 오히려 관습헌법이 아니라 성문헌법, 명시적으로 딱 써있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때도 개정으로만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죠? 변천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로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었네요. 뭐 이런 거 해볼까? 사법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헌법 변천을 슬금슬금 사법권은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이렇게 못 바꿔요. 왜냐? 헌법에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볼까요? 여기 보시면 경제 지나서 여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법관이 하나도 없는, 예를 들면 국회가 있어요. 사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슬금슬금 변천이 될까요? 안 되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바꾸고 싶으면 헌법 개정해야 돼요. 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이 있는 헌법재판소에 속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는 이 사항 5개를 관장한대요. 그죠? 자, 헌법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변천은 헌법 조문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의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 맞죠? 연방대법원은 위헌법률 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 헌법 변천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 맞죠? 경성헌법의 원리, 경성헌법이 뭐죠? 법률보다 헌법이 개정하는 게 어려울 때 그게 경성헌법인데,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 변천은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틀렸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이 어떻겠죠? 딱 명시적으로 써있는 헌법이 개정하는 게 힘들죠. 개정 힘듦. 헌법 변천은 개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헌법 변천. 응? 개정 안 필요. 그죠? 헌법이 경성헌법이라는 거는 법률보다 개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헌법이 아무 때나 쉽게 막 바뀌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헌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안 되는 앤데, 그래서 경성헌법인데 그걸 막 아무 때나 바뀌기 쉽게 만드는 헌법 변천이 바람직해지겠어요 그때? 그죠? 그래서 경성헌법의 원리를 준시하면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죠. 예.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헌법 개정에 의했어야 되는 건데 헌법 변천으로 그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틀린 말이네요. 헌법 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 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 헌법 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일본의 자위대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자위대도 이거 결국 무력을 보유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뭐 이러다가 슬금슬금 자위대 막 해외 파병하고 막 슬금슬금 침략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그 사실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야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핵폭탄 쏠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 침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 그지? 예,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역사는 누구 거예요? 승리한 자의 것이잖아요. 이게 북한이 우리를 분명히 핵폭탄을 쏠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 거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위다.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이러면서 침략 전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헌법 변천에 의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까지 마무리했고 바로 셋째 날 이어서